안녕하세요. 25, 한창 혈기 넘치는 젊은 나이에 정말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본 남성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40 중반을 넘어서고 있으니 대충 20년 정도 지난 이야기네요. 사실 누군가에게 꺼내고 싶지 않은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지만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이 꽤 지난 이야기지만 제 경험담을 듣고 나면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놀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는 군대를 막 제대하고 학교 복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상황이었어요. 적성에 맞지 않는 대학 공부보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제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계획과는 다르게 취업은 쉽지 않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중에 붕 떠버린 상태였습니다. 전 친구들과 PC방이나 당구장을 다니며 할 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어요. 수중의 돈은 애저녁에 떨어졌고 부모님께 부끄러운 손을 벌리며 버티곤 있었지만 제 인생에 언제 볕이 들지 알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놈 하나가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현우야. 너 혹시 바카스 할머니라고 들어봤냐? 뭐? 바카스 할머니? 그게 뭐냐? 요구르트 아줌마 같은 뭐 그런 거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로에 있는 탑골 공원이나 남산에 가면 바카스병을 들고 그곳을 배회하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혼자 계신 할아버지한테 접근해서 바카스를 판다는 거야. 그래? 근데 그게 뭐가 이상한데?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그런데 바카스를 파는 건 구실에 불과하고 사실은 할아버지에게 몸을 파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뭐? 아니 그게 말이 돼? 나이가 드신 할머니가 그런 지저분한 짓을 한다고? 그렇다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바카스 할머니들이 가끔 젊은 남자들한테도 싸게 해준다고 하면서 접근한대. 에이, 다 늙어서 설마 그러겠냐? 몸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내가 보기엔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헛소문 같은데? 아니라니까? 내가 아는 놈도 얼마 전에 진짜 바카스 들고 할아버지한테 접근하는 할머니를 봤다잖아. 정말? 아니 그럼 할머니가 돈 몇 푼 벌자고 그런 짓까지 한단 말이야? 그게 돈을 벌자는 목적도 있지만 자신의 욕구를 풀자고 하는 목적도 있다는 거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욕구가 존재한다는 거야. 정말 웃기지 않냐? 에이, 설마 그러려고. 으이구, 됐다 임마. 난 그런 헛소리는 못 믿겠다. 그날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친구가 실없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구가 해준 그 말이 뇌리에서 하루 종일 빙글빙글 맴도는 겁니다. 바카스를 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바카스를 내미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전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에 푹 빠져서는 엄청난 호기심이 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인터넷을 뒤지며 그 바카스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말대로 그런 할머니를 직접 봤다는 목격담이 엄청 많더라고요. 바카스 할머니는 몸을 파는 대가로 10,000원가량을 부르기도 했고 때에 따라선 몇천 원에 불과한 푼돈으로 기꺼이 옷을 벗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면서 단순했던 제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더라고요. 그리고 끝내 직접 그 바카스 할머니를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되질 않지만 아마 당시 바카스 할머니 이야기는 무료하고 암울했던 제 인생에 짜릿한 자극이 되어준 것 같아요. 바카스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확인한 저는 직접 종로로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 공원을 찾아갔죠.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바카스 병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는 좀처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산으로 장소를 옮겨도 봤지만 역시 바카스 할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제가 괜한 짓거리를 해서 허심만 뺐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바카스 할머니 같은 저지리하기에 정신이 팔려서는 사서 고생을 한 건지 제 자신이 무척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시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는데 제 시선에 좁은 골목길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종로 거리는 낡고 좁은 길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왠지 저 골목길을 걷고 싶다는 충동이 일더라고요. 음식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인 축축한 골목길을 걸으면서 마치 제가 오지를 탐험하는 모험가 같다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끝에서 웬 할머니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전 그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고 그 할머니도 저를 흘끔 쳐다봤죠. 그리고 막 지나치려는 순간 전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찌릿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바로 할머니 손에 들려있는 검정 비닐봉지 때문이었어요. 그 안에 바카스 한 박스가 들어있더라고요. 전 그 할머니가 바카스 할머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를 불러 세웠어요. 저 할머니, 응? 나 부른 거야? 할머니, 저 바카스 한 병 살래요. 뭐? 아니 총각 지금 뭐라고 했어? 나한테 바카스를 사겠다고? 네, 저 바카스 살게요. 얼마에 주실 수 있으세요? 총각은 나한테 바카스를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는 거야? 네, 알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바카스를 산다는 건 제가 할머니 몸을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드리면 돼요? 그래 맞아. 아이고 참, 내가 이 일을 한 지 한참 됐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부 노인들 뿐인데 이렇게 총각처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찾아온 건 처음이구만. 에이 기분이다. 좋아. 이번만큼은 내가 총각한테는 돈을 받지 않겠어. 돈을 받지 않으시겠다고요? 그래. 나도 양심이 있지. 돈을 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총각한테 돈을 받고 몸을 팔겠어.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하자고. 아니에요. 할머니, 여기 돈 받으세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이보게 총각, 내가 이 나이를 먹도록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예? 그건 저야 잘 모르죠. 내가 총각 나이쯤이었을 땐 기생집에서 술도 팔고 웃음도 팔고 몸도 팔면서 살았어. 내가 새파랗게 싱싱할 땐 남자들이 나 한번 안아보자고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줄을 섰지. 하지만 그런 세월도 순간이더구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곱디고 왔던 얼굴엔 어느새 깊은 주름이 패였고 꼿꼿했던 허리도 굽어있더군. 남자 품에 안겨서 세월 가는지도 몰랐던 거야. 몸 팔던 년이 싱싱한 몸뚱이가 시들어버렸으니 어떤 남자가 좋다고 하겠어? 나를 찾는 남자가 없으니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난 바카스 한 병에 내 몸뚱이를 끼워 팔았어. 싼 값에라도 내 몸뚱이가 팔리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거든. 늙은 창부의 비애랄까? 전 바카스 할머니의 넋두리를 들으며 할머니의 감정에 깊이 동화했습니다. 바카스 할머니가 자신의 몸을 헐값에 파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우울한 인생과 세상 탓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보다 바카스 할머니가 훨씬 더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여인숙이나 낡은 여관으로 가서 하는데 반값만 총각이 내면 돼. 내가 아는 곳이 있긴 한데 혹시 총각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가고 싶은 곳이요? 네, 있어요. 그래, 그럼 거기서 운우지정을 나눠보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총각한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게.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이런 말씀을 제 입으로 드리기가 굉장히 나쁘끄럽습니다. 이름 모를 낯선 할머니와 몸을 섞는다는 것도 창피한 일이었는데 전 할머니와 여관으로 가는 대신 인근 산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아니, 여기서 하자고? 네, 전 할머니랑 자연 속에서 하고 싶어요. 그래 주실 수 있죠? 그래? 총각이 아주 특이한 취향이 있구먼. 나야 상관없지. 우리 두 사람은 새들이 지저귀고 풀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산속에서 뜨거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의 시든 육체는 마치 말라버린 고목이나 다름없었지만 전 제가 가졌던 그 어떤 육체적 경험보다
더 짜릿하고 색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제가 그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한참 산속을 뒹굴고 땀에 흠뻑 젖은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총각 고맙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거움이었어. 마치 내가 꽃다운 나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 죽기 전까진 다시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늘 아주 큰 복을 받았구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다음부턴 꼭 돈 받으세요. 다시 날 찾아올 거란 말로 들리네. 그래, 총각만 다시 찾아와 준다면 내가 총각이 하라는 대로 다 하지. 할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젊은 남자의 기운을 느꼈다면서 무척 만족스러워 하시더군요. 전 환하게 펴진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뭔지 모를 뿌듯함까지 느꼈습니다. 우린 다음을 기약한 후 헤어졌어요. 그리고 전 그 길로 친구놈을 만나 제가 겪은 황홀한 경험을 넌지시 들려주었죠. 야, 그게 정말이야? 와, 이 자식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친놈일세? 그래서 진짜 바카스 할머니랑 잤단 말이야? 그래, 그렇다니까.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믿을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몸을 섞는 느낌이 아니었어. 뭐랄까, 마치 무슨 종교 의식 같은 느낌이었다랄까? 뭔가 좀 신성하고 고결한 느낌? 뭐? 야, 임마. 다 늙은 할머니랑 바깥에서 붕가붕가 한 놈이 무슨 신성을 찾고 고결을 찾아? 완전 미쳤네. 미쳤어? 야, 그러지 말고 네 경험담을 인터넷에 올려봐.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서 죽으려고 할걸? 전 친구의 말대로 제가 바카스 할머니와 겪은 일들을 재미삼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당시 상황과 제 느낌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해 후기를 적었어요. 하지만 무심코 했던 그 행동 때문에 일이 크게 번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 이거 봐. 너 신문에 났다. 뭐? 내가 신문에 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인터넷 신문에 네가 쓴 경험담이 소개됐다니까. 파렴치하다는 반응부터 할머니를 만나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까지 아주 난리가 났다. 여기 기사에도 노년 여성이 일탈이라며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들끓고 있다니까. 그래? 아니, 뭘 이렇게까지. 제가 올린 글이 일파만파 퍼지는 바람에 바카스 할머니를 경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카스 할머니들과 몸을 섞고 그 경험담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마치 하나의 팬클럽 모임처럼 바카스 할머니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고 인증 사진을 찍는 게 유행처럼 번지는 겁니다. 제가 본 할머니 인증 사진만 해도 여럿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괜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한 건 아닌지, 할머니에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닌지, 저의 섣부른 실수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수습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어요. 인터넷에 유행처럼 퍼진 바카스 할머니에 대한 경험담은 결국 경찰의 이목도 끌었습니다. 경찰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머니들이 주로 계신 곳 위주로 단속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경험담을 올린 이들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TV뉴스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뉴스에선 불쌍한 노인들의 쌈짓돈을 터는 나쁜 할머니로 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게도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새파랗게 젊은 양반이 다 늙은 할머니랑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대가를 주고 성을 사면 불법이라는 거 몰라요? 전 대가를 주고 받지 않았는데요. 뭐라고요? 그 바카스 할머니란 사람한테 돈 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돈 준 적 없고 우리 두 사람은 순수하게 서로를 원한 것뿐인데요. 그것도 죄가 됩니까? 못 믿겠으면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짓 진술하면 그것도 다 처벌받을 수 있어요. 경찰은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듯 저에게 막 윽박지르더군요. 하지만 전 떳떳했어요.
전 할머니에게 화대를 준 적도 없었고 할머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를 받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우울하게 했던 건 경찰이 아니라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만나자는 우리 두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제가 몇 번씩이나 찾아가 봤지만 다시는 할머니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경찰의 단속과 주변 사람들의 압박 때문에 호련히 자취를 감춘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전 산속에서 나눴던 할머니와의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제게 최선을 다해서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건 할머니의 바람대로 되었습니다. 전 아마 숲속에서 할머니와 몸을 섞었던 그날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깊이 간직하고 있던 특별한 경험입니다. 엉뚱한 짓을 예쁘게 포장한 것 같다며 비난하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전 할머니와의 그 일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